자, 여러분들, 우리 은행FP, 자산관리사, 2과목이죠. 두 번째 2교시에 하는 거. 우리 비금융 자산 중에서, 투자 쪽 말고요. 이제 부동산 쪽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투자 설계가 총 10문제 정도 100문제 출제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동산, 비금융이 해당되는 거죠. 부동산 파트 쪽이 시험 문항수는 30문항 출제를 합니다. 30점, 100점인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여기 부동산 파트가 다른 파트, 이제 금융 파트 쪽을 다 맞으신다라고 하면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맞는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파트 쪽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합격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파트는 상당히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30문제 출제되는데, 우리 이제 최근 전 한 권 나와 있죠. 이 책의 내용이 분량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문항표에 비하면은.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중요 포인트들은 고정되어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데는 학습만 체계적으로 잘만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앞쪽 여타 과목보다는 깊이 있는 문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제1장 부동산 상담 사전 준비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이라든지 부동산 공부, 인터넷 뭐 사용 방법, 지도 보는 거, 관련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박 겉핥기 정도의 개념적인 내용들을 지금 교재에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1장 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9문항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여러분들 다른데 뭐 정책이라든지 우리 공법관계 뭐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파트들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우리 2장 파트가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과 정책 분석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왜 구사를 하고 이런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제3절 우리가 국토교통부 쪽에서의 정부 발표 자료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건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부동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전국의 뭐 집가 상승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토대로 참고 자료로는 우리는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특정 지역은 전국 평균하고 달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이제 개별적이고 이제 지역적인 색깔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부분은 여러분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9문제 정도가 출제해요. 출제 문항수가 상당히 많죠. 내용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문제는 많이 출제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3장 부동산 투자 전략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묻는 문제죠. 그래서 제1절 투자 분석 및 전략 수립, 뭐 제2절 유형별, 뭐 주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게고, 상가는 뭐고, 뭐 토지는 어떻게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일반 동산도 마찬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경매하고 이제 공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장은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투자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9문제 출제하는데 이 3장 파트가 좀 수리적인 모형들이 좀 필요하겠죠. 투자 분석이라든지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렇게 투자 쪽에 그냥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하시면은 충분히 또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제4장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에서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라는 거죠. 보니까 여러분들 제1절 부동산 자산 관리. 자, 두 번째는 보유할 건지 처분할 건지 이제 보유 분석. 그리고 제3절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동성, 즉 환금성이 많이 떨어지고 만약에 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빌려서 우리가 운영을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금융 활동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리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파트를 다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합니다. 문항수가 많지 않죠. 우리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9문제, 3문제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이렇게 출제한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가끔씩 요 4장에서 4-5문제가 또 출제되는 회차들도 있으니까 문항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전반적인 우리 부동산 파트를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장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 파트인데 우리 1장 여러분들 다른 챕터에 비해서 1장을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1장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 나머지 2장, 3장, 4장은 시험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꼬았다라고 하는 거죠. 변형해서. 자,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은 거의 없어요. 2장, 3장, 4장은. 자, 그렇지만 1장은 상당히, 트는 문제들, 특이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파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2, 3, 4장은 개념 중심으로 학습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제1장 부동산 기초 파트입니다. 제1절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에서 1번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동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 건물 뭐 안 움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하죠. 건물을 쉽게 말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컨테이너처럼 들고 가서 우리 앉히는 이런 현상들도 발생하는데 어찌됐건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줄 볼게요. 부동산이란 토지에 정착 또는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뜻한다. 그래서 그 괄호 열고 한문으로 부동. 그죠? 부동되는 우리가 물건이다,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랑 좀 비교를 하면은 좀 동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볼게요. 특히 중간에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 내지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될 만큼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어떤 제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계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도 안 되는 그런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들, 과거 이전 베이비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 분들은 나의 재산은 땅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셨던 거고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제 젊으신 분들도 뭐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좀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예금 등과 관련된 금융재산에 비해서 투자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하고 고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보통 여러분들 7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중에 부동산이 7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여러분들. 5번째 줄에. 자,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으로는 자연적 환경, 지리, 경제, 법률, 그리고 건축기술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자,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을 둘러싼 활동과 현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죠.
우리 여러분들 풍수지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지리적인 그 입지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산처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땅을 좋은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도 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 지리적 어떤 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좀 양지가 없는 땅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은 우리 분지에 해당돼서 기후적으로 다습하고 뭐 그런 땅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리 적용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 경부선, 뭐 호남선, 경인선 그리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이라든지 뭐 이쪽 그쵸? 영남권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상당히 땅들이 호황을 많이 누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광주라든지 이쪽 땅들도 많이 발달하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인천 쪽 이런 데들도 우리가 항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위치가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강원도권 관련돼서는 뭐 평창 올림픽 그 전후하면서 많이 좀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관광지로 많은 땅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재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사유재산, 내 땅인 거잖아요. 내 땅을 내 맘대로 이용하면은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을 인정을 하죠. 소유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에 해당되는 거죠. 국가란 얘기예요. 결국 영토. 영토라고 하니까 국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내 맘대로 사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공개념 개념이 부동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공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규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인 우리 제약 요인들도 많이 관여가 되는 게 부동산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 기술 등 다양하다. 건축 기술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뭐 초가집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흙벽돌로 그죠? 흙으로 된 그런 황토집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지붕도 뭐 다양한 거죠. 이렇게 이런 지붕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슬라브 조직, 슬레이트 조직 같은 지붕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 올릴 때 이 벽돌을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건축물도 있는가 하면은 빔이죠, 빔. 우리 H빔이라고 해서 철근 기둥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건축물들도 있고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다양한 형태의 건축 기술들이 부동산에 이렇게 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을 지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 파트니까 부동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가이드를 한번 쳐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줄 볼게요. 거기 그 위에 상단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 두 줄입니다. 자, 유형의 측면인 물리적 측면과 무형인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화하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이제 땅이라는 거, 건물이라는 거, 이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의. 그죠? 실제로 보이는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좀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는 경제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예요? 공개념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도 있을 거죠. 자, 이런 의미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고 무형의 의미다라는 거죠. 무형의 의미. 그래서 유형적 의미의 부동산 개념과 무형적 의미의 부동산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뭐는 부동산은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을 구체화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
또 하나는 또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법률에 우리가 명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 법이 여러분들 부동산은 뭐다라고 해서 민법에서 이제 규정을 합니다. 민법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토지는 여러분들 땅이죠. 땅. 정착물은 뭘까요? 거기에 올린 건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 두 줄을 읽어본 이유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형적 의미의 물리적 개념과 유형적 의미의 경제적, 법률적,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잘못된 표현으로 시험 문제에 틀린 지문으로도 구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와서 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1-1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중간에 그런 말 나오죠. 유형적 측면에서 보는 거다. 무형이 아니다. 자, 공간, 위치, 지형, 지세, 환경 등 자연적 조건과 측량, 설계, 시공 등 인공적 조건으로 부동산을 논의한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건설하는 현상으로 볼 거냐 다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 그런 물리적 특성들을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네요. 자, 우리 1-2 경제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경제적 측면은 여러분들 유형적 측면이 아니고 무형적 측면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줄에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돈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이거는 그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 땅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올려서 나는 임대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투자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을 때 거기서 땅이 필요한 거죠. 땅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물을 생산해 가서 우리가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 땅은 투자하는 자본이면서 생산 원가, 요소에 해당되는 거죠. 생산 요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들 내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고 내가 실제 수요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자, 거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의미가 바로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합니다. 다음 중 부동산을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으로 바라본 그런 하위 개념으로 맞는 것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가나다라, 그죠? 가, 자본, 나, 생산 요소, 다, 소비재, 라, 상품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의미로 바라본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형, 지세, 측량 이거는 뭐죠?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분 잘 하시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기 순환, 수요 공급 및 이에 따른 가격 등을 논의할 때 규정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가격, 돈이란 얘기죠. 부동산도 여러분들 그 부동산 돈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막 변동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경기 순환,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욕구와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맞아떨어져야지만이 균형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잘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하는 영역이니까. 자, 다음 우리 1-3 우리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해서 거기 가벌에 나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의 의미의 부동산. 그러면은 광의의 부동산 개념은 뭐냐라고 또 나오겠죠. 협의가 있으니까 광의.
광의는 뭘까요? 협의 플러스 알파 해야지만이 이제 광의가 되겠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개념이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협의를 볼게요.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해서 민법 제9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 및 정착물. 그리고 그 다음에 동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한다고요. 자, 우리 법률 공부하면 좀 까다로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법 조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뭐라고요? 동산은 뭐라고요? 그러면 법조문에서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법에서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 아닌 것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 문제다 보니까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물론 맞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법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나번 보겠습니다. 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죠.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제라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플러스 알파다라는 거죠. 이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까지 합치면은 바로 광의의 부동산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토지하고 그 정착물들 이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거야. 우리 사적 재산에 해당되니까 내 거야. 누구 거야? 라고 해서 소유권이 있겠죠. 소유권을 어떻게 하나요? 등기하죠. 건물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등기하죠. 이처럼 등기 등록한다는 얘기는 국가행정관청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개념 개념도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거죠. 보통 내가 우리 휴대폰을 샀습니다. 휴대폰 어디에다가 등록하나요? 통신 연결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이 소유권이 누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점유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가 되는 거죠. 우리 볼펜을 샀습니다. 볼펜 샀으면은 어디에다가 등기 등록하나요? 이런 거 안 하죠. 자, 이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토지하고 건물처럼 등기하는 거 이외에도, 동산은 동산인데, 등기 등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국가에서 관리 대장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제약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처럼 의제해서 부동산처럼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부동산이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핵심적인 포인트, 등기, 등록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등록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것들을 감정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며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저당이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려와서 잡혀놓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토지 건물 우리가 저당, 근저당 설정해서 우리가 돈을 대출해서 오죠. 부동산 저당.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빌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저당권의 목적이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협의의 부동산만 감정평가 영역이지 광의의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영역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이 광의의 부동산 전체가 등기 등록이 되는 거고 감정평가의 영역인 거고 모두 저당의 객체가 된다. 저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준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죠. 2번에 준부동산이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임목, 나무래요, 여러분들. 나무 같은 경우, 우리 길 가다 보면은 혹시 뭐 길가에 이렇게, 조경해 놓은 데가 있죠? 아니면은, 나무 파는 데, 그죠?
나무들이 이렇게 구루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길 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선 이 나무를 상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보상이 나와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좀 비싼 나무다라고 하면은 가지만 하나 부러져도 여러분들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와요. 이처럼,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감정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임목도 준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선박. 선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트,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을 의미합니다. 20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모든 선박 그럼 틀려요.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자동차 등록하죠, 여러분들. 자동차,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의제부동산에서 우리 포함되는 항목을 보니까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했는데 선박은 여러분들 20톤 이상 선박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각종 이런 권리가 있는데 권리, 우리가 등기 등록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권리 중에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권리, 대표적인 거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은 여러분들 등기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업권은 광업권, 어업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아니다라는 거 조금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밑으로 가죠. 그림 1-1 부동산의 분류해가지고 요 분류가 심심치 않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광해 부동산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과 우리가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광해 부동산이다 봤고요. 자, 우리 준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을 다시 뜯어보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착물을 토지는 다 알아요. 정착물은 그럼 뭐냐? 건물도 있지만 건물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담, 그죠? 담. 아니면은 보도블록, 땅 위에 설치한 거잖아요. 뭐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거죠. 자, 거기 보니까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담만 따로 독립적으로 등기 등록하지는 않는다. 건물은 등기 등록 대상이 되지만 독립적으로 거래할 때도요. 건물만 따로따로 판매할 수 있어도 보도블록을 따로따로 판매한다? 이런 건 아니다. 땅값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정착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종속된 정착물, 종속이란 얘기는 뭐예요? 토지랑 함께 우리 토지처럼 취급하는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독립은 뭐예요? 별도로 따로 등기 등록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우리 독립된 정착물은 여러분들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미분리과실, 농작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명인 방법을 갖춘, 명인이란 얘기는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식별할 수 있게 구분해 놓은 우리 수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서 보존 등기를 한 나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명인 방법을 갖춘 거죠. 자, 그리고 미분리 과실, 과실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과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랑 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실만 우리가 거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보는 거죠. 자, 농작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종속된 정착물까지 다 공부를 하면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항목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종속된 정착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량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축대라든지 포장, 아스팔트, 보도블록, 다리, 그죠? 다리만 따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땅을 우리가 거래했다라고 하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종속된 정착물이다. 쉽게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해가지고 등기 대상이 있고요. 자, 등록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거 우리 운행하는 것들이 있죠. 운행하는 것들은 등록한다. 그리고 각종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등기된다. 그리고 권리가 있었다. 어업권, 광업권.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영업권은 없었다. 이렇게 봤죠.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부동산이 뭐다라는 개념을 지금 알아봤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았다는 얘기예요. 말장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특히 유형이다, 무형이다, 뭐 이런 개념들. 그리고, 협의이다,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이 협의의 부동산 중에서 요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랑 함께 토지에 좀 부합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토지에 부합돼서 종속돼서 거래되는 게 있고 토지랑 별도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정착물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제 부동산 쪽에서는 권리가 포함되는데 영업권은 아니다. 시험 문제에 은근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셨다가 시험 볼 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2차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